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낳는다 박세희입니다. 흔히 부자병으로 불리던 당뇨병이 요즘에는 발병률이 워낙 높아서 국민병으로 불릴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이 많은 분들이 본인이 당뇨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30, 40대 젊은 당뇨 환자들 같은 경우 혈당 검사나 건강검진에 소홀해서 당뇨 진단이 늦은 편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당뇨 조기 진단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좋은 치료법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3772번으로 문자 상담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요즘 특히 30, 40대 젊은 당뇨 환자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이렇게 젊은 층에서 당뇨가 많이 발병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요새 30, 40대들의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이 소구화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고 운동 부족이고 잘 걷지 않잖아요. 그다음에 잦은 외식, 또 흡연, 하여간 몸에 나쁜 일이 많아지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은요, 좀 그런 일들이 빨리 늙어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당뇨병도 늙어가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니까 네. 그래서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죠.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 헐리우드 유명 배우 톰 행크스도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당뇨병이 서양인이나 동양인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위험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료법도 동일한가요? 예,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 의학이 그 서구 의학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네. 사실 동양과 서양은 많이 다르거든요. 아시아에는 대한민국, 홍콩은 당뇨병 환자의 비만도가 23 정도 돼요. 대한민국의 홍콩이나 뭐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또 미국을 보면요. 백인과 흑인은 27.6, 흑인은 29.5. 어떤 논문들 보면 대부분은 이제 어떤 30 이상이 되거든요. 이 비만도가 이렇게 틀리다는 것은 미국이나 서구의 당뇨병은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생기는 당뇨병이고 비만한 거고, 이 아시아 당뇨병은 비만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다른 원인, 즉 인식 부족 때문에 생긴 당뇨병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치료 방법도 미국 책에 의한 그 방법 그대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한국인한테 맞지 않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좀 환자들도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그동안 교수님이 당뇨병 잘 먹어야 낫는다 이런 말씀 해주신 이유를 알겠네요. 그러니까 서구인들은 많이 먹어서 비만해져서 당뇨병이 생기게 되는 거고,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경우가 드물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이유로 당뇨가 많이 발병하게 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한국형 당뇨병은 비만형 당뇨병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식이요법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먹어서 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실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다른 아카시아 나무들은 다 파란데 네. 저 나무만 노랗게 벌써 7월 달에 저렇게 됐어요. 저 이유가 뭘까요? 저것이 바로 황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이 나무가 뿌리에서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뇨병 환자도 바로 황화 현상이 와서 합병증이 온다고 볼 수 있죠. 네. 왜냐하면 에너지가 못 들어가니까요. 포도당의 영양분이, 필수적인 영양분이 우리 몸속에서 이용되는데 그걸 동화장을 하는데 그 인슐린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이 당뇨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국형 당뇨병을 치료하다 보면은 식이요법보다는 인슐린 치료가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당뇨 원인에 맞게 치료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 많은 당뇨 환자분들이 당뇨 치료를 위해서 굉장히 적게 먹고 또 운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굉장히 스트레스가 심할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잖아요. 더 아파질 것 같아요. 혹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당뇨를 치료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당뇨 환자를 보고 네. 있으면은 혈당이 높아질까 봐서 너무 조금 먹고 먹을 때 부들부들 떨리는 것 같아요. 그 참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없는 건데 적어도 네. 정상이 먹는 것 그 정도는 먹어야 되고 오히려 소변으로 빠져나가니까 더 많이 먹어야지 이론적으로 맞는 거 아십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그래서 아주 환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아주 노이로제까지 갈리는 사람들 많이 보게 네.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잘 치료하려고 그러면은 인슐린 펌프 치료해야 됩니다.
이것도 당뇨병 원인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게 되면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먹는 스트레스 받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인슐린 치료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정상 췌장과 똑같이 인슐린 공급해주는 기계입니다. 저 노란 것처럼요. 정상적 인슐린 들어가니까 완전히 정상화 돼서 완전히 정상과 똑같이 살 수 있고 영양소도 좋아지니까 췌장 기능이 회복하게 됩니다. 이것이 2010년도 유로 당뇨 학회에 발표한 것인데 보면은 췌장 기능은 점점 증가하고 당하혈색도 정상화된다는 것을 4년 동안 관찰해서 당뇨병이 낫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당뇨병 원인이 췌장 기능이 떨어졌던 것이 증가하게 되고 혈당이 정상화되니까요. 그런 점에서 인슐린 치료는 먹는 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췌장 기능도 회복해서 원인을 없애주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럼 여기서 오랫동안 당뇨로 고생하시다가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켜주고 정상화해주는 인슐린 펌프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신 사례자분 사연 한번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늘 손발이 저리고 소화가 되지 않는 건 물론 하루하루 병색이 짙어져 갔다는 김혜성 씨. 하지만 지금 누가 봐도 활력 넘치는 모습에 건강을 되찾은 그를 만나봅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혜성 씨를 만나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시. 예, 안녕하세요. 올해 68세 김혜성 씨를 소개합니다. 김혜성 씨는 올해로 20년째 당뇨를 앓고 있는데요. 워낙 건강에는 자신 있었기 때문에 당뇨병 진단을 받고 충격이 컸다고 합니다. 나이 먹으니까 이제 피곤해지는가 보다 해가지고 정신력으로 이제 이렇게 좀 버텼는데 아차 내가 당뇨병이니까 당황이 아주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열심히 병원에 처방을 해주는 대로 약을 열심히 먹고 병원 처방에 따라 당뇨약을 열심히 복용하는 성실한 환자였다는 김혜성 씨. 속이 더부룩하고 기운이 없고 그러니까 아주 괴로워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그랬었죠. 하지만 치료는커녕 몸이 점점 안 좋아지기만 했다는데요. 이제 몸이 안 좋으니까 시력이 또 떨어져가지고 이제 이 한쪽 눈은 완전히 실명이 됐는데 안 보였었거든요, 전혀.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눈의 이상은 물론 손발이 저리고 특히 발은 시커멓게 멍들고 썩어 들어가기 직전까지 갔을 정도로 심각했었다고 합니다. 발톱이다 시커맸는데 이제 지금은 보다시피 이렇게 깨끗하잖아요. 그때 이제 이 외과병원도 다녔거든요. 이거 조금 더 진행되면 절단해야 됩니다. 당뇨병 잘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주 의사 선생님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지금도 내가 다니던 병원 의사 선생님한테 가끔가다 저한테 전화 오거든요. 괜찮냐고. 아이고 깨끗하게 잘 나았다고. 기적이라고 그래요, 기적. 김혜성 씨에게 일어난 기적. 그것은 바로 인슐린 펌프 치료였는데요. 이게 아니면 아마 지금쯤은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여생이나 좀 이렇게 즐겁게 살려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보다시피 참 건강합니다. 인슐린 펌프 치료 덕에 새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 김혜성 씨. 얼마나 좋아진 걸까요? 그의 혈당 수치를 측정해봤습니다. 예, 120일 나왔네요. 어쨌든 이 혈당이 이제 정상이니까 모든 이 생활이 좀 아주 의욕적이죠. 치료를 받으며 그가 빼먹지 않는 일과. 그러니까 운동 좀 하러 가야죠.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한 이후 운동의 중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운동은 병 걸린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누구나 해야 돼요. 그래 건강할 때 운동을 해야 또 득병을 안 하고 또 나처럼 당뇨병이 있는 사람은 이 운동은 필수적입니다. 운동이 보약이에요. 당뇨에 운동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동안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해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는 김혜성 씨.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데요. 아, 기분 좋다. 아이, 상쾌하다. 나이를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체력을 자랑하는 김혜성 씨. 되찾은 건강의 소중함이 남다를 것 같은데요. 새로 세상을 태어나서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참 너무나 병에 시달려가지고 괴로웠는데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의욕적이고 아주 활동적입니다. 앞으로 남은 생애는 참 너무너무 소중한 그 시간인 것 같아요. 바람차게 살렵니다. 적극적이고 희망적인 자세로 당뇨를 이겨내고 있는 김혜성 씨. 앞으로 더욱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네, 당뇨는 합병증 때문에 더욱 무섭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오늘 만나본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몸의 여러 군데에서 합병증이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교수님, 이 당뇨로 나타나는 합병증 어떤 게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온몸이 다 온 거죠. 이분도 눈도 나빠졌고 다리도 뭐 썩을까 봐 걱정을 했고 뭐 위 소화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이라는 걸 온몸의 세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병이라서 합병증 오는 건데 그 종류를 보면 온몸이 다 오게 되죠. 눈에 있는 이 환자도 눈에 있는 이 혈관이 파괴돼서 눈이 망막증 왔댔어요. 동맥경화증 와서 뇌혈관 질환도 올 수 있고요. 치료 질환이 잇몸 질환이 와서 입이 다 빠지는 경우도 많고 신경합병증 팔자 수시가 아프고 심근경색증 신장도 나빠져 가지고선 혈액 수축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발기부전 그다음에 족구병변 뭐 이런 온몸이 골고루 다 나빠지는 것이 당뇨병이다. 그래서 여러 종류 합병 이분도 많은 합병증이 왔던 분 같습니다. 이 사실 당뇨는 합병증이 무섭다는 거 모두 알고 있는데 이것을 대처하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어떤 합병증이 오는지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나요? 실제로 유명한 당뇨 조절 합병증 연구를 보면은요, 이 당화혈색소가 6%, 이 당화혈색소라는 건 삼각혈당체 평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6%가 정상인데 7, 8, 9, 10, 11, 12하면 혈당치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올라가야 되면은 망막증, 신장증 이것도 전부 다 증가하죠. 굉장히 증가하죠. 이렇게처럼 피 속의 혈당치가 높으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몸속에는 에너지가 적으니까 합병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화 현상을 보게 있으면은 앞으로 합병증 올 건가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죠. 네,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는요, 20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으셨는데 치료를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처방받은 약을 열심히 먹고 성실히 치료에 임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합병증이 나타났죠. 이렇게 성실하게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 합병증이 나타난 이유가 뭘까요? 예, 우리 당뇨 치료하면서 보면은요, 먹약 치료하는 걸 많이 이제 그 기존의 방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는 작은 양, 반알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한 알, 두 알, 세 알, 점점 증가시키죠. 네. 그리고 그 약이 증가한다는 건 뭡니까? 약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기 몸 약에 대한 해당되는 능력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점 악화된다는 거예요. 췌장이 점점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원인과 봤더니 UKPDS라고 전 세계 당뇨병 유명한 연구 보면은요. 먹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췌장 기능이 1년에 4% 감소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췌장 기능이 먹는 약을 먹는데 불구하고 회복하는 거 아니고 떨어지게 되니까 오히려 양을 좀 증가시켜야 되는 그래서 당뇨병은 이제 먹약 치료하는 거는 합병을 예방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과학적 근거에서 그런 것입니다. 네,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먹는 약의 양은 점점 늘어간다는 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먹는 약 말고도 왜 인슐린 주사 치료도 있잖아요. 인슐린 주사 치료 그리고 또 인슐린 펌프 치료 어떻게 다른지 좀 비교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인슐린 주사 치료랑 인슐린 펌프 치료랑 아주 다른 치료입니다. 아주 다른 치료입니다. 작년에 유럽 당뇨병 학회에서 스웨덴의 국책 인슐린 펌프 연구가 발표됐는데 이거는 이제 나라에서 한 겁니다. 보면은 약 18,000명 이상의 당뇨병 환자가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과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사람을 나눠서 관찰해 봤더니 생존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신장 때문에 급격히 그 치명적으로 사망하는 율을 그래서 생존율을 보면은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이 훨씬 많이 사망하게 되죠. 총 사망률을 보면은
인수펌프 생존율이 훨씬 높고 인슐린 주사 망상의 생존이 떨어지는 것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주사 치료와 인수펌프 치료는 생존율에 사망률의 차이가 굉장히 아주 다른 거죠. 아주 인슐린 주사 맞기 싫어서 인수펌프 치료하는 거 아니고 치료 방법 자신이 원천적으로 다른 치료이기 때문에 이 사망률의 차이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치료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전혀 다른 치료법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그럼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하면 합병증을 예방하거나 또 이미 온 합병증 치료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많이 망가지지 않은 경우는 치료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펌프 치료는 인슐린 주사 치료에 비해서 망막증, 신장합병증, 신경합병증에 오는 율이 거의 60% 감소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발표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병증을 예방하는 자는 꼭 인슐린펌프 치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되는 걸 과학적으로 예방하고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인슐린 펌프, 인공췌장기 치료,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요. 정말 신기하고 더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이 연구하신 결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인슐린펌프 치료로 호전되는가에 대한 미국에서 발표한 거 있습니다. 이 연구 결과 보면은 첫째, 혈색소, 혈당치가 처음에는 비정상적으로 8.5였다가 6%, 6.5% 떨어졌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 양상도 보면은 6개월 때도 정상화되고 6개월 때 증가하고 1년에 증가하는 거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포도당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하느냐, 인슐린 저항성까지 고려한 것을 보면은 이것은 인슐린 저항성도 좋아진다는 것을, 그러니까 처리는 회복하는 게 저항성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발표해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인슐린 분비만 회복시키는 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회복시킨다는 것을 전 세계 학회에 발표를 했습니다. 네, 확실히 수치화된 결과로 보니까 더욱더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국 앞으로요,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이쯤에서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네, 636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40대 초반 당뇨가 왔을 당시 혈당치가 700이 넘는다고 입원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이후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계속 인슐린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인슐린 양이 점점 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저혈당 증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주로 새벽 3, 4시에 나더니 근래는 점심시간 또는 저녁 식사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5년 전에는 망막 수술도 받았습니다. 혹시 저 같은 고령에다 오래된 당뇨병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할 수 있는지요? 또 치료받으면 저혈당이 안 오나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저혈당도 걱정이시고 지금 합병증으로 이미 수술까지 받으셨대요. 인슐린 펌프 치료 가능할까요? 그러면 가능하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죠.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바꾸게 되면은 인슐린 공급이 정상과 똑같이 돼가니까 이 저혈당이 훨씬 줄어듭니다. 거의 오지 않아요. 15분의 1도 줄어든다고 보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몸도 회복하게 되는 거니까 빨리 인슐린 펌프 치료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교수님, 그런데요, 저희가 방송 중에 고혈당 이야기는 많이 해서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저혈당은 어떤 건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혈당은 네. 인슐린 포도당치가 너무 떨어지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60이 떨어지게 되면은 네네. 우리 이제 뇌는 포도당을 먹고 살기 때문에 급격한 뇌 활동이 저하가 되죠. 네. 그래서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네, 인슐린 펌프 치료, 인공췌장기 치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치료 효과 부분일 것 같아요. 사연으로 만나본 김혜성 씨 같은 경우에도 이 합병증으로 고생하시고 당뇨로 인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인공췌장기 치료 3년 만에 건강을 굉장히 회복하셨다고 하셨거든요. 물론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겠지만 치료를 시작하면 어느 정도 만에 효과를 볼 수 있는지, 또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김혜성 씨도 보니까 굉장히 힘들다가 지금 아주 새로운 생명을 산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인식펌프 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굉장히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많다. 자기가 그렇게 느끼니까요. 네. 그래서 인식펌프 달면은 뭐 한 3일부터라도 혈당이 정상화되고 6개월 뭐 계속 정상화되죠. 이 유명한 연구 있습니다. 당뇨 조절 합병증 연구인데 그것은 인식펌프 치료했더니 9% 조절되는 것이 7% 당뇨에서 떨어졌어요. 혈당이 떨어졌죠. 그랬더니 혈당 높은 환자와 혈당을 떨어뜨리는 환자의
망막증의 이유를 봤더니 76%가 10년 후에는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치펌프 치료한 사람의 눈이 망막증 훨씬 적게 온 거죠. 네. 이 환자 이 김혜성 씨도 눈도 좋아졌고 또 다리도 안 잘려졌다고 김혜성 씨가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뇨병 합병증을 틀림없이 예방시키는 거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처음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상태에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국 샵 3772번으로 방송 중에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쯤에서 사연 하나 더 확인하고 갈까요? 화면 함께 보시죠. 네, 976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오랫동안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요. 계속 약을 드시며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계속 나아진다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아서요. 인슐린 펌프 치료에 관심이 생겨서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라도 부작용이 있진 않을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부작용에 대한 염려는 없는지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새로운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이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부작용은 걱정 안 해도 될까요? 부작용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한 100만 명, 200만 명이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벌써 오랫동안 사용하고 기간이 오래되거든요. 나온 지가. 그래서 부작용이 있으면 사용 안 하겠죠. 사실 환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몸은 거짓말하지 않다는 거. 자기 몸은 거짓말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치료방, 김혜성 씨 좋은 치료 방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치료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저희가 사연을 확인해 보면요, 많은 분들이 나도 인공췌장기 치료가 가능할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떤가요? 어떤 증상이 있더라도 모든 당뇨 환자가 인슐린 펌프 치료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의 원인 자체를 회복시키는 치료니까 원인이 없어지는 건 온 당뇨병의 어떤 상태들이 다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타입 1이나 타입 2에 관계없이 모두 다 좋아지고 합병증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이 다 좋아하니까 합병이 없던 사람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합병이 있는 사람 그래도 합병증이 치료되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많은 환자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김혜성 씨도 눈이 나쁘게 눈이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인슐린 펌프 치료하면 당뇨병 환자의 이익이 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당뇨 알아야 낫는다.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알찬 정보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다시 얼마든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어떤 치료도 약이나 치료제에 의존한다면 완치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와 노력일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좋은 치료법이 더해진다면 금상첨화겠죠?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의지와 좋은 치료법으로 완치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저희는 여러분 언제나 건강할 수 있도록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